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인이 꼭 피해야 할 저축 방법, 종신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장인들의 평균적인 저축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뭐 적금이나 펀드 같은 것들도 있지만 종신보험 그리고 저축보험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종신보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통 2~3명 정도의 직장인들을 만나면 그 중에 꼭 1명 정도가 이런 상품을 가지고 있죠. 네, 보통 이런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테크 초보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재테크 초보들은 이제 불안 심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적금만 하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장기 투자로 투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괜찮을까? 또 최근에 또 높은 수익률, 그리고 사망보장과 저축 기능이 같이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연금 전환도 된다. 그리고 일단 납입이 자유롭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종신보험 또는 변액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이 상품. 자, 오늘의 한번 사례를 보면 이 고객은 남자 29세로서 지금 가입금액이 20만 1,600원이고요. 주계약이 6,300입니다. 여기 주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6,300, 이것이 바로 사망보장이죠. 자,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보장의 만기가 없는 상품을 우리가 종신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whole life insurance.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사망을 할 테니까 언젠가 한 번은 사망보장이 나가게 되는, 말 그대로 100% 보장이 된다라는 것이 종신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변액종신이라고 하는 이 변액이라는 말은 영어로 variable,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변동성이 있다. 말 그대로 투자형 상품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예금자 보호, 원금 보장이 안 된다. 그리고 실적 배당형, 그러니까 마치 펀드와 같은 상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유니버설이라고 쓰여 있는데, 유니버설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우리가 중도 인출이나 납입이 자유로운 경우를 보통 유니버설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들어있는 경우가 보통은 사업비가 좀 높기 때문에 중간에 인출하고 자유롭게 납입을 하고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을 피하는 것이 좀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당연히 보험관계 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보장성 보험이니까요. 이것을 저축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장성 보험이니까 아무래도 저축성보다는 당연히 비용이 좀 많이 나갈 텐데요. 자, 이것은 회사마다, 상품마다, 납입기간마다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몇 %를 차감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내용은 계약 체결 비용, 그리고 위험보험료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는데, 우선 이 제 계약 체결 비용 중에서 그 월대체 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월대체 보험료라는 거는 뭐 사업비의 일종인데, 혹시 고객이 납입을 중지하게 되면 더 이상 납입금액에서 비용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적립금액에서 비용을 떼는 것을 우리가 월대체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게 이제 보장성인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비용을 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5에서 15% 정도의 계약 체결 비용과 5에서 15% 정도 수준의 위험보험료를 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약 20에서 35% 정도의 비용을 뗀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축 기능을 여기다가 바란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것이, 거의 뭐 한 25% 이상을 떼고 시작을 하니까 제대로 된 어떤 저축 기능이 단기간에는 절대 나타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6,300이라고 하는 사망보장은 가입한 금액이 적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경우라도 100%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6,300만 원을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가입자가 납입한 적립금 플러스 6,300만 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6,300만 원을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입자가 납입을 한참 해서 이렇게 적립금액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올라간 적립금과 6,300의 차이만큼만을 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납입금액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위험보험료도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이제 보장해줘야 될 보험금 부분이 줄어드니까요. 자, 그래서
월대체 보험료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립금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적립금액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떨어지느냐? 투자 성과가 갑자기 나쁘든지 아니면 납입하는 가입자가 납입을 중단했거나 아니면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립금액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럼 줄어들게 되면 보장해줘야 될 보험금이 커지게 되죠. 6,300 중에 적립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보장해야 되는데 돈을 빼갔으니까 보장해야 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월대체 보험료나 위험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인출은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데 보면 계약자 적립금액이 감소될 만한 사건, 그러니까 인출을 하거나 아니면 납입을 중지하게 되면 위험보험료와 월대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뭐 보험이니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렇다면 한 20년 있다 얼마 찾는가 라고 한번 보면 20년 정도 지나도 원금 정도에 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성으로서는 참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10년을 했는데도 원금이 좀 안 나온다. 그게 뭐 당연한 것은 20에서 30% 정도의 비용을 계속 차감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고 성과가 좋다 하더라도 원금이 회복되는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변액이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요새는 연환산 수익률이 7에서 10%를 달성하는 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에서 10%를 앞으로 10년, 20년을 계속 달성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예시를 보여주면 좋겠지만 금감원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나 2.25% 또는 3.375% 중 3가지만 예시로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7에서 10% 정도의 성과라는 것이 뭐 앞으로 10년, 20년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나 굳이 지금 나는 좋은 성과를 앞으로 계속해서 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보면, 그러면 한 20년 후에 215% 정도, 그러니까 5,18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10년 납이니까 20만 1,600원씩 120번 10년 납을 하면 한 2,400만원 조금 더 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앞으로 계속해서 성과가 좋다면 연환산 수익률이 7에서 10% 정도가 나온다면 20년 후에 한 5,181만원 정도를 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큰 금액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사실 장기 투자로는 목돈도 만들고 뭐 사망 보장도 받고 하니까 뭐 과히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네, 이거는 정신승리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이게 정신승리냐? 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말이죠. 집안의 공기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여름에 더운데 냉장고를 사야 됩니까? 에어컨을 사야 됩니까? 당연히 에어컨 사야죠. 근데 냉장고도 나쁘지 않다.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지만 냉장고는 문 열어놓으면 시원하다. 거기다가 시원한 음식을 또 보관할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집안의 공기를 시원하게 하는 거 꼭 냉장고뿐만 아니라 에어컨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억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0년 후에 5,181만원을 지금 돈으로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2%의 인플레이션율을 감안을 해서 매년 20년 후에 받게 될 5,181만원을 2%의 인플레이션으로 할인한다면 1 플러스 0.02에 20승을 하면 되는데 지금 돈으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3,500만원 그거 정말 작은 돈 아니지 않느냐, 그 정도 돈 모은 거 괜찮지 않느냐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가성비가 말 그대로 이제 극악이다 라는 거죠. 이 정도면 뭐 극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2%로 안 하고 집값 상승률하고 한번 감안을 해서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 장기 종신보험에 10년을 넘게 이 돈을 이렇게 묶어놓지 않고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러면 훨씬 집을 빨리 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원금이 2,400밖에 안 되니까 그 돈 갖고 얼마나 집을 빨리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값 상승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집값 상승률은 지난 20년간 연환산으로 얘기하면 8% 수준입니다. 8% 수준이면 20년 동안 4.7배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폐 가치를 할인할 때 2%로 할인하지 않고, 그죠? 이거를 8% 한번 할인해 보면 5,181만원, 집 안 사고 여기에다가 묻어놓은 그 돈, 20년 후에 받게 될, 종신보험으로 받게 될 5,181만원, 이 돈은 현재 화폐 가치로 얼마냐? 1 플러스 0.08에 20승하면 1,112만원.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불과 1,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악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승리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